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러면 다음 주 목요일 13일에 나올 것으로 나오게 하도록 그때 해치우려고 민주당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제 들었죠. 헌재에서 문형배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13일 선고를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일단 그 시점도 시점이지만 선고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사였죠. 지금까지 보면은 중요한 선고, 탄핵 심판 선고에는 만장일치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뭐 후유증을 최소화시킨다 그런 명목이고 또 헌법재판관들과 사이의 이견이 없는 것처럼 일종의 뭐 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보수 재판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나중에 표결을 할 때 8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5명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0대 8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때 만장일치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이재명을 수사 지휘를 했다가 탄핵을 당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 검사 여기도 전부 다 기각할 때 만장일치였습니다. 전원일치.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4대4 그 6명이 필요한데 6명이 안 돼서 기각이 됐죠. 일종의 표결을 했는데 그만큼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는 민감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와도 이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 쟁점이 한창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서 만장일치가 안 되고 4대4로 됐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거꾸로 하루 이틀 정도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파면시키는 문제인데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기각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표결까지 가서 4대4가 됐었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만장일치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부군도 판사 출신이고 법조계에 상당히 판사사에 발이 넓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다 판사 출신인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충격적인 소문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오기 위해서 조율 중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전원일치가 나왔지만은 그때는 반대가 있었는데 꽤 있었는데 억지로 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만장일치를 또 전원일치를 유도를 하면은 전원일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가 팽팽하기는 하지만은 그 탄핵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일반 그 여론조사가 팽팽하기는 합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죠. 그렇지만, 인용을 해야 된다가 약간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만장일치를 유도를 하면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확실한 8명 중에서 확실한 보수 성향은 3사람이고 중도 1사람이 있고 좌파 쪽은 4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하면은 4명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하면 불리하다. 물론 이것을 지금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보수 쪽의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지만은 그래도 만장일치로 가면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헌재에서 이 만장일치 그러니까 전원일치가 꼭 그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그 평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하는 평의를 주도를 하는 사람이 정형식 그 우파의 정형식 재판관이죠. 정형식 재판관이 만장일치가 아니고 이 각자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투표 형식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쪽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없다. 헌재 관계자가 오늘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전원일치 아마 전원일치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당장 듭니다. 그전에는 전원일치를 유도를 해왔다는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을 우려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렇지만 이번에는 팽팽합니다. 팽팽하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재판관들은 지금 25일 날 지난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이 일단 끝났죠. 11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거의 매일 이 평의를 하면서 이 도청 감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된 회의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원일치가 필수가 아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평의 과정에서 전원일치는 이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투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투표로 들어가면은 좀 유리한 측면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 기각팀 지금까지 기각을 할 걸로 예상되는 기각팀 헌법재판소안에 또 인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용팀이 있는데 일단 편의적으로 4대 4입니다. 왜 4대 4로 나눌 수 있냐면은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 선고 과정에서 4대 4로 나뉘어서 6명의 인용이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각팀, 인용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저번에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을 때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했을 때 우원식이 청구 자격이 없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인 의결을 냈던 세 사람이 또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진숙 그 기각 편에 섰던 4명 중에 3명이 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명 아니면 4명이 인용에 반대를 하고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4대 4 아니면은 5대 3이 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일단 이진숙 그 선고 때 기각을 강조했던 기각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지명을 하고 임명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지명을 한 정형식 지금 주심 재판관 평의를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만장일치는 안 된다, 전원일치는 안 된다 하고 투표 쪽으로 이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이 세 사람이 그 확실한 이제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김형두는 중도로 분류가 되죠. 김명수가 추천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 김형두 재판관도 그때 이준숙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각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4사람 기각팀. 반면에 이제 인용팀 여기는 무조건 묻지마 인용을 주장을 할 텐데 문재인이 추천한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좌파 판사들 모임이죠. 이미선 역시 문재인이 추천했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정계선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그리고 정정미 김명수가 추천한 정정미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기각팀 인용팀이 각 4명인데 4대 4 아니면 5대 3 가령 김형두가 인용 쪽에 서더라도 5대 3이 되니까 일단 만장일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우파 안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이 나중에 투표에 참여한 8명, 선거에 참여한 8명 중에서 5명이 보수 성향이었는데도 파면 쪽으로 만장일치로 가버렸죠. 그때 여론의 기울기, 일방적으로 여론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일단 만장일치가 물 건너가면은
이 투표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고가 언제나 오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마언역이 들어오면은 약간 또 변수가 생기지만은 마언역은 최상목 대행이 일단 임명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재의 이 심리에 의해서 복귀를 하더라도 당연히 임명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임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다시 재판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한 달까지도 소요가 되죠. 그러면 이재명은 본인의 재판 스케줄에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언역 변수가 지금 소멸되는 이 상황에서 4대4로 기각팀, 인용팀이 나눠 있는데 만장일치로 유도가 안 되고 표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제가 연구하고 살펴서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